파란리본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고친 코너이죠. 영유아 중심이 아니라 최소한 학령기 이상의 다 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교육,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75번째이고요. 나쁜 아이란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 이 명제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 반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11번째가 되겠고, 요즘 아이들의 많은 문제는 미디어에 의한, 과도한 미디어에 의한 현상이다. 즉 미디어의 역습이다 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은요, 심심할수록 똑똑해진다, 심심할수록 똑똑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 시간에는 멍 때리는 아이가 성공한다, 멍 때리는 아이가 성공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 내용과 같은 선상에 있는 같은 내용, 유개념이 되겠네요. 오늘은 심심할수록 똑똑해진다, 심심할수록 똑똑해진다 라는 건데,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찾던 중에 이 제목을 발견하고 또 앞에 내용을 다룬 적도 있는데 마침 또 반가워서 책을 빌려와서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꽤 이게 맥락이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지루함과 창의성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저자는 마누시 조르모디라는 사람이고요. 책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많은 호기심과 창의성으로 채워주는 지루함과 창의성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지루함이란 뭔가? 여기서 이 저자는 지루하다는 것, 지루함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거는 필수 조건이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루함이 있어야, 지루하다고 느껴야 우리의 생각에 양분을 공급하고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이 지루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디폴트가 되지 않는다. 이 디폴트 모드라는 개념은 어떤 그 게임이나 어떤 프로그램 상에서 초기 모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새로운 것을 입력하고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지루해져야, 지루한 상태여야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시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지루할 때 이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창의적인 사고로 연결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상상 네트워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루함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다분히 생산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루함이 있어야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화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뭔가 변화시키는 어떤 접촉점, 발화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지루해야 우리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까? 이 지루함을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낼까? 이런 궁리를 하게 돼 있고, 지루해야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들과도 같이 놀 궁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주의 전환 신호이다. 지루함은 주의를 바꾸라는 신호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익숙한 것들만 보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보라는 신호가 바로 지루함이다 라고 이렇게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기발함이란 무엇일까? 지루함과 기발함, 지루함과 기발함을 두 개를 연결시켰는데, 이 기발하다는 그 말은 이 평범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발하다고 말을 할 때 아주 거창한 무슨 노벨상을 타내거나 아주 대단한 업적을 이루내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일들, 평범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기발함에 들어간다는 거죠. 또 동시에 파괴적이라는 말도 쓰죠. 파괴적이다 또는 파괴적이라는 그 부정적 뉘앙스보다는 파격적이다는 어떤 단어가 훨씬 더 맞을 겁니다. 기발하다는 말은 정말 기존의 생각의 틀을 깨는 작업들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기발함은 예측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몸이 휴식을 취할 때, 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정말 편안하게 널브러져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 그때 몸이 편안할 때 마음이 활발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오히려 활동을 아주 바쁘게 한다라는 건데,
그 인간의 역사에서 어떤 발견, 위대한 발견은 휴식할 때, 편할 때, 안정을 취할 때 그때 생긴 것들이 많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부피의 원리를 발견했던 것은 바로 목욕탕이었더라. 휴식을 취하러 간 목욕탕에서 왜 물이 넘치게 될까? 그래서 부피라는 개념을 찾아내게 되었고요. 뉴턴도 마찬가지였죠.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왜 사과가 위로 안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지지?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평범하게 보지 않고 생각을 했더니 기발한 아이디어가 됐고 거기서 법칙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이 기발함은 느리다는 거죠. 자, 때로는 아주 막 머리가 정말 샤프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우직하게 해오는 사람들이 어떤 기발함을 발견낸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생활의 달인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죠.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직하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그것을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할까. 그래서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속도를 높이는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기발함은 많은데요. 요리의 순서를 바꾸거나 어떤 이렇게 묶음다리 요목화를 해서 정리를 하거나 어떤 메뉴를 만들어서 뭔가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꽤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책에서는요, 과도한 미디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도리어 첨단 기술이 정신병리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기술이 ADHD를 유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키난 클루카스라는 직장인, 아이가 아니고요. 자, 이 직장인이 성인 ADHD에 걸리게 되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어떤 심리적 이유가 아니라 그 직장의 근무 환경 자체가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만지고 접촉하는 그래서 첨단 기술로 인한 병리 현상이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 손의 신체의 일부가 되고 이런 첨단 기술로 인해서 독해 불능을 유발시켰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리트러시라는 문제로 한번 다룰 건데요. 요즘 아이들은 기본적인 읽고 쓰는 거 하긴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일명 리트러시 부족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도한 미디어에 의한 미디어의 역습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은 도리어 사라지는 집중력을 흐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기발함이라고 얘기할 때 그 상상력은 기발한 상상력, 또 상상력과 기발함은 연결되는 건데, 톰 소유의 모험으로 유명한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상력이 부족하면 눈으로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상상력이 많아야 눈에 보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상상력이 부족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외부의 환경들,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호기심을 잃어버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과도한 미디어의 사용에 의한 것, 미디어의 역습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스마트폰 앱이 우리를 그렇게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또 사회 문화 자체가 우리가 일하는 그 자체가 중독을 조장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루함과 기발함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지루함과 기발함의 연결법에 대해서 이 저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첫째가 quiet time입니다. 줄여서 QT라고 하는데요. 되게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용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성경을 읽고 거기에 떠오르는 생각들,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 유형이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나뉘는데 대개 3분의 1, 사람 중에 3분의 1은 대체로 내향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오히려 외향성을 이렇게 존중하고 외향성 성격을 이렇게 자꾸 조장하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향성이 일을 못하거나 성과를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향성은 막 그렇게 외향적인 어떤 시끌벅적한 그런 업되는 분위기보다 오히려 좀 차분하고 정돈되고 홀로 있는 그런 공간들, 조용한 공간들에서 훨씬 더 효율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내향성 성격의 소유자가 꽤 많습니다. 아마존 설립자이자 CEO 제프 베조스는 미팅 전 어떤 사람과 사업의 미팅을 하기 전에 30분 동안을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죠. 내향성 성격의 CEO들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립자죠. 또 레리 페이지 구글 창립자, 또 마리 메이어 야후 CEO,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이 사람들은 대체로 다 내향성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마지막에 어떤 솔루션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경이감을 회복하라, 신비로움을 회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행위 예술가 마리나 에브라모비치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대 변하지 못한다. 미지의 영역,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변화할 수 있는 장소다 라고 말이죠. 지금 문제 아이란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으로 지금 미디어의 역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내용은 그래서 심심할수록 똑똑해진다, 심심할수록 똑똑해진다 라는 책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보다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구입해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